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먼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정말 코앞인데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비문학, 문학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 굉장히 뭔가 고민도 많고 불안한 시기인데 우리가 좀 자신감을 계속 갖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비문학의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 전개 순서 어떻게 맞힐 수 있는가 그 기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팁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내용 전개 순서를 제대로 나열하는 그런 문제는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내용상의 흐름을 이제 읽어내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혹은 너무 긴장해서 글이 잘 안 읽힐 때 그리고 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경우 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접수어거나 지시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직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접속어 지시어로 출발하는 단락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지금 지시어 그 앞부분에서 우리가 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이라고 해서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 전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아픔과 관련된 말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아픔과 관련된 맥락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고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도에서 동북아 시대 열어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나에서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서 아픔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픔으로 지시어를 활용하면 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라가 한 덩어리로 이제 이렇게 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한 덩어리로 묶인 게 하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핵심어가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단어가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문단의 처음 부분에 나온다면은 그것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를 같이 볼게요. 이제 가를 보면은 과거에는 고통만 안겨주었던 지정학적 조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동북아 시대 열어나가야 한다라고 있고요. 그리고 100년 전 우리는 순환과 비극의 역사 그리고 아픔을 감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라고 해서 경제력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류 기반 손색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아픔은 그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경제와 관련된 흐름이 나오고요. 특히 경제라는 말이 라달락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다달락의 처음 부분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에서 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또 한 덩어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객관식 선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결합하는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두 단락을 갖고 선지를 향하면은 훨씬 답을 빠르게 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 다도 한 덩어리로 이 경제력이라는 말로 묶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군무원 국어 어렵다고요? 군무원제국닷컴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좀 파악되는 경우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단을 배열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러한 제스처가 절로 나옵니다. 그쵸?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망 그리고 굉장히 걸국적으로 끝나는 그런 문단은 마지막 문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는 나중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끝나고 있고요. 과거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위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를 보시면은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에 이루고 있고 뭐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법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와 그리고 라는 어쨌든 현재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갖는 그러한 우리가 배열을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4번이라는 걸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지향적으로 이렇게 문단이 배열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단을 그렇게 배열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 글의 구조가 이제 문제와 해결 구조인 경우 이제 문제점에 해당하는 단락이 앞부분에 오고 당연히 해결점을 제시하는 단락이 나중에 오겠죠. 그리고 인과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글 안에서도 우리가 원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은 앞부분에 오고요.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단락은 나중에 이제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설명문 같은 경우에 어떤 대상에 대한 용어, 뜻풀이, 정의를 나타낸다 하면은 앞부분에 오고요.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진다면 그 뒷부분에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문단을 배열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용 전개 순서를 묻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접속어, 지셔를 활용한다든가 핵심어에 대한 반복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연습한 것들 중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제재라도 수월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객관식 선지라는 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묶이는 그런 덩어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덩어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아까 전에 그 아픔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아픔으로 끝났던 나 있잖아요. 그 나가 묶였어. 그럼 얘가 이제 한 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력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도 묶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와 또 다도 이제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선지가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을 때 이 덩어리들을 붙이고 있는 것들을 가리면서 답으로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뭐 핵심어라든가 접속어를 활용을 하면 문단의 중심 내용이 잘 요약이 안 돼도 충분히 내용 정리 순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접근하셔가지고요. 만약에 내용 정리 순서가 문제로 나온다면은 다 마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자신감이 좀 생기시죠? 우리가 비문학과 문학은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이쯤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셔야지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무리 제재가 어렵고 문제가 어려워도 어떻게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현명하게 찾아가면서 문제를 잘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